1995년 겨울 파리 근교 마를라발레에 위치한 디즈니랜드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 사이에 동양계 가족 한 쌍이 눈에 띄었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2명의 아이들로 구성된 평범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가족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 중 한 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4년 10월 평양 상공에 작은 드론 하나가 추락했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지들이 들어있었죠. 남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드론은 분단 72년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어 온 심리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북한의 공식 대응 성명서를 발표한 인물이 김정은이 아니었거든요. 대신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나서서 남조선이 다시 한번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가장 끔찍한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끔찍한 결과란 바로 핵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북한에서 나오는 핵 위협 자체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오랫동안 주변국들을 위협해왔고 정기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과시해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위협이 김정은이 아닌 김여정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 말입니다. 세계가 이 여성의 존재를 처음 제대로 인식한 것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였습니다. 김씨 일가의 직계 가족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김여정은 당시 언론과 국제사회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그녀의 모습은 오빠 김정은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위협적이지도 않았고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말투로 외교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시나마 북한이 진로를 바꾸는 것처럼 보였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만들었죠. 하지만 남한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본 것은 그녀의 한 면에 불과했습니다. 곧 세상은 그녀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될 것이었거든요. 북한은 철저한 정보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모든 정보는 정권에 의해 신중하게 관리되고 걸러져서 외부로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정보 통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터 브로커들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할 수 있거든요. 집 주소, 전화번호, 온라인 검색 기록, 심지어 금융정보까지 말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스팸 전화와 사기 시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나 향후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이 정권 유지의 핵심입니다. 김씨 일가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운명에 의해 선택된 존재로 포장되어 있죠. 그들의 권력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권의 모든 정책과 결정, 그리고 행동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김왕조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죠. 김여정은 1987년 혹은 1989년에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녀의 존재는 베일에 쌓여 있었거든요. 2011년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막내 아들 김정은이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후계자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때 검은 옷을 입고 김정은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바로 김여정이었죠.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고 있었지만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 내부에서도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국가 기밀이나 다름없었죠. 공식 사진도 언급도 국영 언론에서의 보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승계의 혼란 속에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수행원들과 섞여서 배경에만 조용히 있었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녀는 항상 오빠 뒤에 서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챙기고 있었습니다. 정보기관 분석가들과 기자들, 탈북자들이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모두 같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김정은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최소한 그녀는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었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함께 보낸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반 베른의 학교에 2명의 어린이가 등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외교관의 자녀였지만 여권상의 이름은 모두 가짜였어요. 그들이 실제로 북한 최고 권력자 가문의 후계자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그곳에서 그들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 땅의 평범한 외국인 아이들일 뿐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에게는 축구를 하고 친구들을 소박한 아파트로 초대하는 그냥 보통 아이들로 보였어요. 스키 여행도 가고 유럽 여행도 하고 디즈니랜드도 방문하는 평범한 가족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을 돌봐준 여성은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수줍음 많은 젊은 여성 고용숙은 그들의 이모였는데 몇 년 후 스위스에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 파견되었다가 현재는 미국으로 망명해서 은밀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숙이 언론에 김정은의 형과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 북한에서 스위스 기숙학교로 파견되었다고 폭로한 이후 그녀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거든요. 어느 날 두 가짜 외교관 자녀들도 아무런 경고나 작별 인사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정은과 김여정은 학교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북한으로 송환되었어요.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2014년 평양의 김형직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 자리를 물려받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 기간 동안 김정은은 치료를 받아야 했고 김여정이 연말까지 국가 업무를 대행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정은은 그녀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했어요. 2017년 북한 내 모든 이미지, 연설문, 뉴스 기사를 통제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부서였죠. 김여정은 공식적으로 북한 유일 정당의 지배층인 정치국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권력의 최정상에 앉게 되었지만 그녀의 진정한 재능은 선전 분야에 있었어요. 김정은이 나타나는 곳마다 김여정이 그의 여동생으로서 뿐만 아니라 홍보 매니저이자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김정은이 도착하기 전에 무대를 준비하고 그가 떠날 때는 유령처럼 그를 따라다녔어요. 1년 후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중앙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여동생이 1950에서 53년 한국전쟁 이후 김씨 가문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여정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고위급 대표단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녀는 수년간 국제 언론으로부터 한국을 매혹시켰고 이에 대한 전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은은 김여정의 지도하에 핵에 집착하는 광기 어린 잔혹한 독재자로 인식되던 이미지가 부드러워졌어요. 2018년 그녀는 오빠의 이미지를 조심스럽게 리브랜딩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죠. 만약 만남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개월 후 김정은과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국경에서 만나 악수하고 웃으며 양측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같은 해 도널드 트럼프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났어요.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는 큰 테이블에 앉아 역사적인 문서에 서명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옆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있었고 김정은 옆에는 그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핵 보유국 중 하나가 실제로 무장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외모, 몸짓, 미소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모든 움직임이 어느 정도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즉시 이용 가능한 증거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한국과 미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중앙유럽대학교의 정치학자인 일다르 다미노프가 수년간 북한과 그 권력 구조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선전 업무도 담당했어요. 김여정은 북한의 최고 선전 책임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북한이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었고 훨씬 더 유연해졌으며 온라인으로도 전환되었습니다. 김정은의 감독하에 특정한 북한의 관점을 방송하기 위해 유튜브 같은 일부 서구 플랫폼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북한 선전은 디지털화되었습니다. 김여정의 실제 역할은 이제 정권의 최고 외교정책 대변인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관점에서 이는 2020년의 모든 위협과 모독보다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김여정은 개성에 있는 소위 연락사무소, 대사관 같은 시설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수립된 두 나라 사이에 연약한 외교적 연결고리였죠. 그녀의 한때 정중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그녀의 수사학은 2022년에 더욱 분노에 찬 모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국민들에게 연설했을 때 드문 공개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이 국영 언론을 통해 그녀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 행사는 그녀의 오빠를 칭찬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그는 고열이 있지만 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자신의 국민들을 너무 걱정하는 공무원들이 얼굴에 눈물을 닦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에 걸렸지만 그녀에 따르면 진짜 범인은 코로나가 아니라 2020년 한국 활동가들이 국경을 넘어 전단지를 보낸 한국이라고 했어요. 4년 전 김정은은 10월에 쓰레기와 배설물이 담긴 봉지를 실은 풍선을 비무장지대 위로 띄워 친절하게 대응하라고 명령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미국이 풀어놓은 사나운 개들이라고 불렀고 그달 말 또 다른 서면 성명에서 그녀의 마지막 말들은 똑같이 직설적이었어요. 방침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제재 압력과 위협들이 우리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대신 미국과의 합의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미사일 시험을 계속 강행했어요. 한편 한국과 미국은 2023년에 군사훈련을 재개한 지 오래되었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북한과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북한은 2024년 6월에 자체적인 동맹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김정은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상호 군사 지원에 대한 군사협정에 서명한 직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수천 명의 북한군을 파견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국경을 훨씬 넘어 확장된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김여정이 세상에 대한 공격적인 위협을 하나씩 가하는 동안 그녀의 형은 자비로운 지도자의 이미지를 조심스럽게 만들어왔지만 그들은 역할을 바꾼 것 같습니다. 김여정에 대한 유일한 전기 작가인 성윤이 말했듯이 김정은은 나쁜 경찰이고 그녀는 더 나쁜 경찰입니다. 2024년 북한은 바이러스처럼 퍼진 초현실적인 선전 영상을 공개했어요. 쾌활한 아이들이 깃발을 흔들고, 공장 노동자들은 박수를 치며 노래하고, 군인들은 광적으로 열광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웃는 여성 군인들이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기쁨에 어지러워하죠. 신중하게 연출되고 거의 유쾌한 헌신의 광경이었습니다. 진짜 북한은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납치되어 수용소에 갇히고 약간의 저항만으로도 공개 처형당하는 나라예요. 국경 안에 국민을 인질로 잡고, 개혁보다는 기근을 선택하고, 생존보다는 무기를 선택하고, 식량 공급보다는 미사일 시험을 선택하고, 외교보다는 핵 위협을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잔혹하게 통치되는 국가가 최소 52개의 핵탄두를 손끝에 쥐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김씨 왕조는 항상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해왔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은 의문스러워요. 그는 40대 초반이지만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심한 흡연, 과도한 음주, 그리고 심장질환에 대한 소문 때문일 것입니다. 내일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북한은 확실한 후계자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 남성 후계자는 없었어요. 북한은 조용히 또 다른 김씨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딸이에요. 미사일 발사장에서 보였던 모습과 아버지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어린 시절을 위해 각색되었죠. 국영 언론은 그녀를 사랑하는 딸이자 존경받는 아이라고 부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그녀가 차기 최고 지도자로 키워지고 있다고 믿어요. 문제는 김정은의 딸이 13세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예기치 않게 사망한다면 그녀는 통치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에서 여성들이 더 눈에 띄고 권위적인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깊이 가부장적이에요. 여성들은 종종 국가 관리들의 손에 의한 체계적인 학대, 성폭력 및 강제노동에 직면합니다. 탈북자의 72%는 여성이며 대부분은 중국으로 도피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신매매되거나 착취당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김정은의 뒤를 이을 경우 그는 아마도 일을 할 수 있는 권력, 경험 및 권위를 갖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의 여동생은 한때 배경에서 부드러운 말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여정은 그녀의 감독하에 북한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인물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글로벌 이미지를 조작하는 법을 배웠지만 그녀의 권력은 단지 서사를 통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2021년까지 김여정은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오빠의 길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녀를 짜증나게 했기 때문에 고위 정부 관리들의 처형을 직접 명령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마도 그녀에 대한 가장 위험한 점은 그녀가 김정은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핵 버튼에 앉아 다른 누구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는 한 사람과 말이죠. 그녀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의향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여정의 권력은 단순히 선전이나 외교 업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국제사회와의 모든 주요 협상과 갈등 상황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라는 국가 의 미래가 이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이중성입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세련되고 외교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위기 상황에서는 형보다도 더 강경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아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김여정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여성의 다음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김여정이 보여준 행보를 분석해보면 그녀는 단순한 정치적 조력자가 아닌 독자적인 권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당 선전선동부를 넘어 군부와 외교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그녀가 최근 몇 년간 북한의 대남 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결정이나 대남 전단지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도 모두 그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더 나아가 그녀는 북한의 핵 정책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 의지는 확고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국제사회에 어필하고 협상 카드로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는 김여정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그녀의 위험성은 단순히 강경한 발언이나 위협적인 성명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폐쇄적 체제 내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냉혹한 통치 스타일은 때로는 김정은보다도 더 무자비한 면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고위 관리들의 숙청이나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에서 그녀의 개입이 확인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북한의 대외 정책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보여준 강경 노선과 타협을 거부하는 성향을 고려할 때 김여정이 더 큰 권력을 갖게 되는 시나리오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결국 김여정은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북한 정권의 핵심 축이자 김정은과 함께 이 위험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동 권력자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녀의 다음 행보가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그녀가 김씨 왕조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